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지난 9월 어느 날, 오후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긴급한 신고 한 통이 접수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을 보이는 82세의 고령 여성이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죠.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 김태민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만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김태민의 눈앞에 펼쳐진 현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했고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었죠. 순간적으로 김태민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환자분이 계신 곳까지는 약 200m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구급 장비를 들고 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응급 장비를 들고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동안 김태민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마침내 도착한 현장에서 김태민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예심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도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했고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김태민은 신속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죠. 김태민은 등에 박예심 할머니를 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구급차까지 달리는 동안 김태민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무게를 견디다 못해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생명이 제 어깨에 달려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구급차에 도착한 김태민은 동료들과 함께 신속하게 박예심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죠. 끊임없이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이송 중에도 할머니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죠. 계속해서 말을 걸고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김태민은 한 번도 자신의 피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예심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죠. 이렇게 한 구급대원의 필사적인 구조활동은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구조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운명이었죠. 김태민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김태민의 이 말은 겸손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는 이후의 전개를 통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 합니다. 양평중앙병원 응급실은 그날 밤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박예심 할머니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마침내 희소식이 전해졌죠.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응급처치가 적시에 이루어진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담당 의사의 이러한 평가에도 김태민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은 피로로 천근만근이었지만 김태민의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죠. 응급실을 나서는 김태민의 발걸음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모든 구급대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에게 가장 큰 보상은 환자분이 무사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김태민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이 화제가 되었고 박예심 할머니의 가족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죠. 특히 구조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증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이 이야기는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날 창문 너머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달리는 모습부터 할머니를 업고 뛰어가는 순간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인근 주민 박성호 씨의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태민의 헌신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자신의 안전은 뒤로 하고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이러한 반응에 김태민은 오히려 부끄러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인사가 낯설게 느껴졌죠. 동료들의 축하와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태민 씨는 우리 구급대의 자부심입니다. 늘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죠. 소방서장의 이러한 평가에도 김태민은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죠. 하지만 그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출동할 때마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시는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죠. 특히 박예심 할머니의 구조 이후 김태민은 매일 아침 응급 장비를 더욱 꼼꼼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체력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썼죠.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에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구급대원의 체력과 준비성이 곧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요. 이제는 더 이상 그저 직업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민의 이야기는 점차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지만 김태민은 대부분의 인터뷰를 고사했죠. 그저 자신의 일상을 지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동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 중 한 명일 뿐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김태민의 삶도 곧 크게 바뀌게 될 터였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뜻밖의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양평중앙병원에서 걸려온 그 전화는 김태민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양평중앙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김태민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박예심 할머니께서 김태민을 꼭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전해왔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으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한 병실에서 마주한 광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병실에 들어선 김태민을 맞이한 것은 호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특실에 마련된 고급스러운 병실 내부는
마치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케 했죠. 창가에는 화려한 꽃바구니가 가득했고 병실 안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비서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민 대원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김태민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예심 할머니의 자산관리인이라고 소개했죠. 저희 회장님께서 특별히 찾으신 분이십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김태민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던 박예심 할머니가 계셨죠. 아이고, 우리 은인이 오셨구나. 할머니는 김태민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듯 했죠.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다 대원님 덕분입니다. 그날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저를 안심시켜 주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김태민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겸손히 답했습니다. 할머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저도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박예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진심은 진심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원님은 그날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주셨죠. 그제야 김태민은 이 자리가 단순한 감사 인사를 위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강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실은 내가 양평에서 꽤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백만장자라고 부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김태민은 순간 할머니의 말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역에서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신 박예심 회장님이 바로 그날의 그 할머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동안 재산을 모으면서도 늘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더군요. 하지만 대원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김태민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대원님께서는 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계시잖아요. 그 숭고한 정신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은 이유죠. 김태민은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할머님, 저는 그저... 하지만 할머니는 김태민의 말을 부드럽게 막으셨습니다. 알아요. 대원님께서 보상을 바라고 하신 일이 아니란 것을요. 하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제 진심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이제 더 큰 이야기로 발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민은 그날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박예심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특별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예심 할머니는 김태민을 향해 깊은 시선을 보내셨고 옆에 있던 비서가 조용히 서류 가방을 건네받았죠. 김태민 대원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본인을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 대부분이 타인을 위한 시간들이었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환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김태민의 솔직한 대답에 박예심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휠체어를 김태민 쪽으로 움직이셨죠.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보니 대원님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더군요. 그날도 그러셨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죠. 사실 제가 이틀 전부터 계속 고민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대원님의 은혜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산관리인이 정중하게 서류 봉투를 꺼내 박예심 할머니께 전달했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대원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놀라운 내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기부금 약정서였죠. 금액을 본 김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님, 이건 너무 과분하십니다. 하지만 박예심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과분하기는요. 생명의 값을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졌죠. 그리고 대원님께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제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곳으로 준비해 봤어요. 자산관리인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김태민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죠. 할머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예심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자격이요? 대원님, 그날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바치신 분이 어떻게 자격이 없다고 하실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마저도 부족해 보이는걸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고 나서야 깨달았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대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과 사명감.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걸요. 김태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씀에 그의 마음도 크게 흔들렸죠. 어떤 분들은 제가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것들이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여야 할 때가 왔어요. 그렇게 박예심 할머니의 통 큰 결심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곧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예정이었죠. 대원님, 부디 제 진심을 받아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김태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할머니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이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죠. 며칠 뒤 양평의 작은 소방서 사무실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연 소방서장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요. 공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예심 회장이 소방서에 거액의 기부를 약속했다는 내용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김태민 구급대원에 대한 개인적인 증여 계획이었죠. 서울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라니. 게다가 유산의 일부까지.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이 놀라운 소식을 보도했죠. 한 구급대원의 헌신적인 구조가 가져온 기적 같은 이야기. 오늘 아침 부동산 재벌 박예심 회장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에게 파격적인 보답을 준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스를 접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감동의 댓글이 쏟아졌죠.
진정한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낳는다더니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요. 구급대원님의 헌신과 할머님의 감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니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앞으로는 우리 구급대원분들을 더 존중하고 배려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태민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죠. 이건 너무 과분한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박예심 할머니의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이 확고하십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고요. 회장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소방서 동료들은 김태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태민 씨가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태민 씨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왔는지. 하지만 축하를 받는 김태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죠.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보답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때 병원에 계신 박예심 할머니께서 다시 김태민을 찾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죠. 대원님, 부디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드리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구급대원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김태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말씀 속에 담긴 진정성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감동받고 계시더군요. 대원님의 헌신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따뜻함이 더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이야기는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한 구급대원의 헌신과 한 할머니의 감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순환은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시민들의 이러한 반응은 구급대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변화의 시작점이 되려 하고 있었죠. 박예심 할머니의 통 큰 선물 소식이 전해진 지 한 달, 김태민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달랐죠.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구급대원 일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구급대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김태민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기기를 여러 날 마침내 그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됐죠. 우연히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구급대원들의 이야기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요. 김태민은 먼저 박예심 할머니를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죠. 역시 대원님이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봤다니 정말 기쁩니다. 김태민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받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동료 구급대원들의 복지 향상과 의료 장비 지원에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 혼자만의 행복보다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박예심 회장님의 진정한 뜻을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했죠. 그의 결정은 다시 한번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김태민의 새로운 결심을 보도했죠. 구급대원의 숭고한 결단. 자신에게 주어진 거액의 선물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민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선 동료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최신 응급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데 재산을 사용하기로 했죠. 저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죠. 소방서 내 낡은 휴게실은 새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피로를 풀 수 있는 안마의자가 들어섰고 깨끗한 샤워 시설도 마련됐죠. 구급차에는 최신형 심장 제세동기와 응급처치 장비가 보강되었습니다. 이제 출동할 때마다 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한층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동료들은 김태민의 결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태민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김태민은 오히려 더 겸손해졌습니다. 출동벨이 울리면 여전히 가장 먼저 달려나갔고 환자를 대할 때는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죠. 제가 변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이제는 매 순간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박예심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서요. 그의 이러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구급대원들도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팀워크도 한층 돈독해졌죠. 태민 씨가 보여준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직업인이 아닌 진정한 생명의 수호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출동 태세가 한층 빨라졌고 응급 처치의 성공률도 높아졌죠.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우리 지역 구급대원들이 달라졌어요. 더욱 활기차고 전문적으로 변했다고 할까요? 정말 든든합니다. 김태민의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 양평 소방서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신 박예심 할머니였죠. 아이고, 우리 대원님들 보러 왔어요. 제가 이제 걸을 수도 있다니까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답니다. 할머니의 방문은 소방서에 작은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새로 꾸며진 휴게실을 보시고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우리 태민 대원이 이렇게 의미 있게 써주다니 정말 기특하네요. 제 마음을 이렇게나 잘 알아준 사람은 처음이에요. 박예심 할머니는 이제 정기적으로 소방서를 방문하는 특별한 손님이 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맛있는 간식을 들고 오셔서 대원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셨죠. 할머니께서 오시는 날이면 소방서가 더욱 밝아집니다. 마치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같으신 분이죠. 김태민의 말처럼 박예심 할머니는 어느새 구급센터의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원들은 할머니를 친근하게 구급센터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다 여러분 덕분인데 이 정도야 당연한 거죠. 앞으로도 우리 대원님들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방서 인근에 땅을 매입해 대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을 계획도 세우셨죠. 대원님들이 출동 대기 중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작은 정성을 보태고 싶었답니다. 이러한 할머니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은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출동 태세는 더욱 빨라졌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한층 더 따뜻해졌죠. 박예심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우리도 환자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김태민과 박예심 할머니의 특별한 인연은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업인들도 구급대원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졌죠. 예전에는 구급차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마음이 다릅니다. 저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박예심 할머니는 매년 자신의 생일이 되면 특별한 행사를 엽니다. 구급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제 생일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해주신 분들과 함께 보내고 싶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급대원들의 가족들도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할머니는 대원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배우자들에게도 감사의 선물을 전하죠. 우리 대원님들이 마음 편히 일하시려면 가족분들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었답니다. 김태민은 이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더욱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다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자. 그리고 그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구급대원이 되자.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더 큰 선한 영향력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나눔과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첫 출동 이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김태민은 익숙한 골목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박예심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 좁은 길이었죠. 이제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도 없어졌네요. 주민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골목길 양쪽으로 응급 차량 전용 통행로가 확보되었고 곳곳에 안전 관련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박예심 회장님의 기부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변화는 물리적인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웃들이 먼저 나서서 구급차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바뀐 건 모두 태민 대원님 덕분이에요. 이제는 위급한 일이 생겨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민들의 이런 말에 김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보다는 박예심 회장님의 공이 크십니다.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킨 거죠. 박예심 할머니의 선행은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구급대원들의 처우 개선과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박예심 회장님의 선행이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어요. 특히 고무적인 것은 젊은이들의 변화된 인식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을 꿈꾸는 청년들이 늘어났고 응급구조학과 지원율도 크게 상승했죠. 저도 태민 대원님처럼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보람된 게 있을까요? 한 고등학생의 이런 편지에 김태민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 순간 더욱 긴장하게 되네요. 박예심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보며 더없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자신의 재단을 설립해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셨죠. 제가 받은 생명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제는 제 삶의 목표가 생겼답니다. 김태민과 박예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죠. 그들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박예심 회장님, 그리고 그 가치를 실천으로 보여주신 김태민 대원님. 이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감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순환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